오늘은 꾸준히 오랫동안 돈 잘 버는 투자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의 변동성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큰 하락을 보였다가도 반등을 보이고 또다시 하락하고 반등을 보이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할지라도 내일이 또 불안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최고의 투자가로부터 조언을 얻는다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때마침 딱 맞는 좋은 책,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에 5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히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1, 4단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5단계는 1, 4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5단계예요. 그래서 1, 4단계의 핵심도 이해한 상태에서 5단계에 이르러야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5단계. 자, 첫 번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1단계, 정보 매매 단계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가가 오를 재료를 찾아서 매일매일을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헤매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단계 수준에 머무는 주식 투자밖에 될 수 없고 결국에는 망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어느 날 너만 알라며 귓속말로 건네주는 종목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 유력 정치인이나 이벤트와 연관된 테마주. 확실한 사업 계획이라며 잘 차려진 기획안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제안들. 방송이나 미디어에 매일 쏟아지는 추천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거. 심지어 금융투자 회사들이 매일매일 써내는 그런 업종과 종목 리포트 있잖아요. 이것들도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좌우돼서 투자를 하는 순간, 이것에 절대적인 비중을 둬서 투자를 하는 순간 폭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월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몇백 퍼센트 오를 종목을 족집게처럼 알려준다는 그런 리딩방,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통틀어서 1단계에 머물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피 같은 자산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읽게 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왜 그러느냐? 사실 이 정보 매매의 정보는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검색만으로 나오는 정도는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 매매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특히 초심자들, 솔깃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돈을 벌 것 같거든요. 사기꾼들이 이런 초심자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박영옥 대표님께서 30년 넘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본 거는 거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처음에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는 듯 보이다가도 끝내 많은 돈을 잃게 돼서 또 신문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이런 정보 매매 유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퇴한 선수들에게. 한 운동선수의 고백이에요. 운동만 하다가 사회에 나오니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돈은 있고 평판은 있고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정보 매매. 자, 그 다음으로 조금 나은 투자의 단계가 있는데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이게 2단계예요. 기술적 매매에 치중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거래량, 주가 흐름, 차트의 모양과 추이를 보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서 내 돈을 넣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큰 돈을 장기적으로 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후행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선행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전에 비유한다면 마치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순간순간 이 차트 매매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좀 더 지켜보면은 오랫동안 좋은 성적표를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혹은 처음에는 이렇게 차트 매매로 시작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는 투자 스타일이 변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소개할 5단계로 말이죠. 이 차트 매매 수준으로는 2단계 수준으로는 작은 규모의 금액은 또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수억 원이 되고 수십억 원이 되면은 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100% 알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차트 분석만으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현실에 부자들이 넘쳐났을 거라는 거죠. 차트는 지극히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 판단 기준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3단계는 뭐냐? 정량적 분석에 근거한 투자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가치 투자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자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의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기법인 거죠. EPS, 주당 순이익, PER, 주가 수익 비율, ROE, 자기 자본 이익률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이나 종속회사의 지분을 따지고 특허나 기술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앞에 2단계에 비하면 이 3단계는 상당히 진일보한 투자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의 기본 정도라는 거죠. 이 단계를 빼놓아서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3단계 수준에서 내 피 같은 돈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다. 오랫동안 꾸준한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더 단계를 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이 4단계인데 뭐냐? 트렌드 분석이에요. 트렌드 분석을 통해 미래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는 이 투자 방법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트렌드는 뭐 2022년 트렌드, 뭐 2024년 트렌드 이렇게 1, 2년 이런 게 아니라요. 최소 3년에서 5년, 더 멀리는 10년에 이르는 긴 호흡의 큰 대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 흐름, 기술의 발전 추이, 미래의 부상할 산업과 업종 등을 짧게는 3년 내에서 10년까지 바라보고 파악하는 거. 그 흐름 가운데서 장차 유망한 기업을 골라내는 게 바로 이 트렌드 분석 투자 방법론입니다. 박용욱 대표님은 이 트렌드 분석, 이 산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망한 기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세요. 이게 이 트렌드 분석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지난 10년간 그 상위 시가총액 12기업을 보면은 단 한 개만 빼고 모두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10년 전에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이 이 트렌드를 말하지 않았을 거냐라는 말이죠. 분명히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 틀리고 딱 하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변화와 속도와 이런 폭이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전기차가 잘 나갈 것이다. 배터리가 잘 나갈 것이다. 메타버스가 뜰 것이다. 얘기하지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게 하나 빼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은 더군다나 이전보다 변화의 속도와 폭이 더 빠르죠? 더 넓어지고 있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이 정확도와 적중도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 메타버스 산업인데요. 메타버스 굉장히 유망하고 막 미래에 다 될 것 같잖아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정말 그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빨리 예단을 해가지고 이게 20년 후에 벌어질 일인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없고 검증이 안 된 그런 기업에 과도한 비중을 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넓어질 거다. 산업이 확장될 거다. 이것도 너무 크게 보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연되고 너무 크게 보면은 이 투자의 기회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뭐 방향성과 확장성에 있어서 뭐 의심할 바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성숙도라는 측면, 성숙도는 실제로 그 산업에서 그 기업이 돈을 벌고 어떤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실질적인 진척도 측면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파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꿈을 먹고 자라는 그런 기업에 과도한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5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마지막 5단계. 이게 뭐냐? 사업가적 마인드에 입각해 하는 투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기업가라면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사업인가? 내가 기업가라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라는 거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될 건데 어떤 기업을 그래서 봤는데 그 기업을 내가 운영하고 싶은가? 나라면 인수하고 싶은가? 물어보라는 거죠. 인수하고 싶은데 현재 너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이러면 아무리 트렌드가 좋다 할지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업가라면 어떻게 경영할지,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면밀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5단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가의 관점을 가지면 정보, 차트, 지표, 트렌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죠. 이것이 부여하는 단편적인 정보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 같은데요. 그 기업을 인수해 내가 직접 경영한다는 관점을 가지면은요, 그 기업이 가진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기도 하고 치명적인 단점이 성장의 단초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박영욱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실제로 투자했던 한 기업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에 2015년에 투자를 하셨었대요. 당시 주가가 2,000원에서 3,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이 코엔텍이 울산에 기반을 둔 울산 산업단지 내 그 여러 회사들이 그 자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기업가의 관점을 갖고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회사 부지가 10만 평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로 봤을 때도 괜찮죠? 직원 50명 정도가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산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서 처리하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잘 굴러가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그 열, 스팀까지도 그 기업들이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회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3단계로 봤을 때 정량적 분석, ROE, PER, PBR, EPS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또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 잘 나가는 그런 애널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건 뭡니까? 1단계. 그죠? 정보 매매. 1단계의 정보들을 섭렵한 거죠. 근데 이때 어땠냐? 그들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전망이 별로다. 근데 박영욱 대표님은 4단계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전망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저분한 업무를 하는 그런 소외된 비즈니스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폐기물 자원을 인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환경 친화적 사업 트렌드와 연결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신 거예요. 환경 친화적이라는 미래가치 트렌드에 충족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결국 2, 3천 원대에 매수한 주식을 나중에 7천 원대 정도의 매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2배 내지 3배. 후에 이 기업은 더 올랐다고 해요. 세계적 투자 회사인 맥커리가 인수를 했는데 이 맥커리가 인수해서 운영할 때는 주가가 1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텍 사례를 통해서 박영욱 대표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바로 사업가적 마인드로 투자하라. 내가 기업가라면 한번 운영해보고 싶은 사업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 기업을 바라본다면 정말 치명적인 단점도 그죠? 장점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래 성장성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부터 5단계까지 두루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정보매매, 애널리스트 파악했죠? 그 다음에 정량적 지표 파악했죠? 트렌드 파악했죠.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보니까 미래 성장성까지 보였던 거죠. 운영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이들은 부분적으로 보고 1에서 4단계까지 파편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니까 거의 모두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지만 나는 사업가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럽고 쓸모없어 보여 외면받는 기업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재미있게도요. 그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이 책을 봐도요. 소외되고 더러운 기업의 주식을 주목하고 사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투자한 경험을 책에 풀어놓거든요. 이 회사도 고형 폐기물을 판매하고 심지어 마피아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도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 가치가 무려 100배 상승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곳은 이 역발상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미 주가는 높고요. 박영옥 대표님의 말입니다. 게다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배당을 주는 곳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주가가 2배에서 3배씩 오른다.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내가 기업가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인가? 혹은 내가 기업가라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라. 그렇게 하면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1000억대 주식 부자가 알려주는 오랫동안 꾸준히 만족할 만한 돈 잘 버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주식 투자의 5단계를 알아봤는데 피라미드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매매 1단계, 차트 분석 2단계, 3단계 정량적 분석, 4단계 트렌드 분석, 5단계 사업가 마인드. 한층 한층 쌓아 올려가지고 5단계에 이르러야겠죠? 이 5단계는 이 1, 4단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박영옥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요. 한번 이 5단계에 비추어서 현재 나의 투자 단계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성투를 응원하면서 오늘 웅달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